네, 안녕하세요. 김덕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출입국에 관심 있어 하시고 이민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실 때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제가 해드릴 주제인데, 출입국에 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불법 영업. 키워드가 여행사예요. 여행사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이 불법 영업과 여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스스로도, 행정사 스스로도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전 시간에 우리 F사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수익구조.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빌드업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아마 타이틀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F사. 가성비, 값. 이런 키워드로 제가 전 시간에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수익구조 분석을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불법 영업 여행사들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건 독특한 걸 수도 있고요. 제가 14년 이민행정을 하면서 느끼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F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F사 동포 60만 들어와 있는데 수요 많은 걸 하자. 행정사가 수요 많은 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자, 단가가 낮다. 2만 원이다. 2만 원이라도 고객 100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파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을 찾아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을 이렇게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불법 영업 여행사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죠.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불만을 갖게 돼요. 본인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이런 행정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비싼 것만 하는 행정사들. D8, E7, D7, D9, E3, 뭐 유학비자 이런 것들은 D2나 D4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행정사들이 이제 좀 찾아먹을 게 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업무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편으로는 협회, 중앙회, 뭐해? 이민행정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민행정 시장이 힘든데 불법으로 하는 여행사들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이거를 때려잡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민행정 시장이 보면 수요가 많은 걸 제가 하자고 해가지고 F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진입장벽이 있죠. 자, 2만 원 또 나옵니다. 2만 원이 진입장벽이 왜 2만 원이 진입장벽이에요? 단가가 낮으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오면 가성비가 안 돼. 안 맞아. 때문에 이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거는 이제 우리 본질적 수익이잖아요. 본질적 수익. 대행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F사의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뭐 상담하고, 신청, 심사, 결정이잖아요.
심사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생긴다고 했죠. 사범 처리, 법 위반하면 사범 처리도 해야 되고, 각종 서류, 공증, 인증,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기타 등등. 그다음에 번역은 번역 행정사가 합니다만 행정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각종 사유서, 반성문, 탄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이제 체류 자격에 이제 높은 체류 자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같은 것들 시험 접수도 해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심사 또는 F4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행정사가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맛을 2단계에서 벌써 포기를 해서 못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 나와요. 우리 행정사들은 그런 진입장벽과 이런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사업적 마인드의 편면적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못해요. 60만 동포의 비자 업무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만 동포의 비자 업무를 누가 하고 있냐? 자, 여행사에서 하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은 여행사에서 동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행사는 이 돈도 안 되는 이 동포 업무를 70% 가까이 하고 있냐? 왜? 맛을 아니까. 그 맛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심사 단계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만 원짜리라고 등한시한 그 시장을 여행사들은 그 맛을 알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2만 원짜리 가성비 안 맞는다고 못하고, 모양 빠진다고 못하고, 가오가 안 산다고 못하고, 품위가 떨어진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2만 원짜리라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많이 있지도 않은 D8, D7, E3, E7, F2, 지방 인재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라운더가 돼야 된다. 우리 출입국 행정사들은 올라운더로서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행사들 동포 업무 70% 이상 하고 있죠? 동포 업무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것이 여행사 직원들이라든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불법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민행정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라든지 그런 관계자들이 이민행정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되게 낮아요. 편면적이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사 단계에서 편면적인 것이 아닌 다각적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거죠. 출입국에서 보안이 어려운 게 떨어졌어요. 이 보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행정사가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똑하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때려잡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민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민행정 전문 자격사로서, 행정사로서 이 동포 업무를 등한시하지 말고 그 60만 시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피를 말려 죽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공권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13년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죠. 야, 그러면 2만 원짜리 돈도 안 든 거 하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 전편에서 왜 60만 동포의 F4 체류 자격을 행정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익구조를 분석을 먼저 해드렸던 거예요. 그럼 다 이어지잖아요. 하나의 그림이고 빌드업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능력의 차이가 확 나거든. 똑같은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출입국의 심사 단계에서 보안 명령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차이가 나요. 행정사와 불법을 하는 여행사들의 능력치가.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요자들, F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A 여행사에서는 안 됐어. 똑같은 걸 들고 갔는데 B 행정사는 됐어. 그럼 어때요? 실력 있는데 찾아가죠. 단순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중국집 얘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데 짜장면을, 기본적인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잘 만들고 팔 줄 알아야 그거 맛을 보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좋은 음식을 먹으러 믿고 찾아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짜장면도 맛집이 있고 맛이 없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어떤 집은 뭐 그냥 뭐 흉내만 내는 짜파게티를 끓여가지고 짜장면이라고 파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응? 진짜 짜장 소스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정통 중화 요리 소스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몰라서 처음에 이 집 찾아갔어. 좀 이상해, 맛이. 이 집 찾아갈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맛있어. 확실히 다르네? 그럼 이제 여기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동안 F4 시장을 너무 등한시하고 방치해 놓은 결과 시장을 불법 여행사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악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와 경각심을 새로 이민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행정사님들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오늘 이런 컨텐츠를 찍어 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공권력이 들어가서 때려잡는 것만이 그게 전부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뭐 느낀 거예요. 제가 하면서 그동안 이민행정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사람들 능력치 없거든요. 편면적이고 된다 안 된다로 끝나요. 우리는 안 되면 되게끔 하잖아요. 행정사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그 시그널을 감지하고 해결해 나갈 대처 능력들이 스스로 다 있잖아요. 행정사들은. 근데 우리 불법 여행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면적이에요. 이런 게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냥 끝내버려요. 행정사가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경각심은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는 뭐였어요? 돈 되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그 수익, 60만이라는 그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 2만 원짜리라고 안 하고 방치하고, 폼 안 난다고 안 하고, 품이 떨어진다고 안 하고,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만 가져가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못했던, 방치했던 이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었나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이민행정 시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그런, 저의 견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갖고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